안녕하세요. 어지럼과 균형에 관심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자전거 타기야말로 인간이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전거는 첫째, 심폐지구력 향상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둘째, 관절의 부담 없이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셋째, 콜레스테롤 감소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넷째, 기억력, 집중력 증가 등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섯째,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제가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 스승님이신 고 이광성 교수님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것이 멋있어 보여 저도 2007년 스위스 자전거 회사인 스캇의 하드테일 MTB인 스케일 60을 구입해서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했고, 2010년 미국 연수 시절에 캐넌데일의 MTB인 플래시 F1을 구입해서 현재까지도 자출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로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계기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활개를 칠 때 고등학교 친구 셋이서 로드 자전거를 빌려 3일 동안 제주도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한 뒤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 본격적으로 트랙 M1다를 구입하고 나름 열심히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서울에서는 자전거 타는 것이 쉽지 않죠.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도 많고 특히 무리지어 위협적으로 다니는 자전거들 역시 많아서 서울에서는 새벽과 밤에 출퇴근하는 용도로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근교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도로는 전혀 자전거 친화적이지 않아서 일부 구간에서는 비좁은 길에 마치 자동차와 경쟁하듯 다녀야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동호인들도 문제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도에 달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협 운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들도 소수이지만 여전히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제대로 마음껏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저는 1년에 한 번은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서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을, 연구 발표나 강의를 위해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동안 잠깐 짬을 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낯선 나라에서의 자전거 라이딩과 해외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준비물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해외 자전거 전문 여행사가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말못 여행사를 통해 유럽 자전거 투어를 갑니다. 2022년 프랑스 알프스 라이딩, 그리고 2023년 슬로베니아 라이딩을 다녀왔는데 올해에는 예상치 못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신청했던 안시골이 취소되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의 계획을 설명드리면 참가자들은 본인의 자전거를 가져가든지 여행사에서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를 빌려서 3일에서 7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게 됩니다. 매일 아침 숙소를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음 숙소로 이동하는데 2대의 대형 밴이 다음 숙소에 가져갈 짐을 싣고 라이더들이 이동하는 코스를 오가면서 마실 물과 간식, 그리고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라이딩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대형 밴에 자전거를 싣고 다음 숙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고 비교적 평탄한 클래식 코스와 상급자를 위한 챔피언 코스로 나뉘어 라이더의 실력에 따라 선택해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클래식 코스도 버거웠습니다. 처음 참가했던 알프스 라이딩은 높은 봉우리들을 넘나들면서 즐기는 경치도 멋졌지만 특히 세계 최고의 자전거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의 유명 코스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언젠가 다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북부 코스에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 5명이 참가해서 잠시나마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낮에는 땀 흘리고 저녁마다 와인을 곁들인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낯선 곳에서 자칫 길을 잃거나 도로 주행 중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전거 코스 대부분이 산맥 도로를 따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복잡하지 않고 여행사에서 제공한 GPS 파일을 따라가거나 스마트폰 지도만 볼 줄 알면 목적지까지 마음껏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 때에도 자전거를 배려해서 양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을 올라갈 때는 자동차가 드문드문 다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한 라이딩이었습니다. 앞으로 건강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매년 참가하고 싶은 자전거 여행 상품입니다. 아참, 가격도 궁금하시죠? 며칠 동안 자전거를 타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7일간 진행되는 상품의 경우
항공료와 점심 식사, 개인 비용을 제외하고 숙박, 아침과 저녁 식사 등을 포함해서 1,500유로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환율을 감안할 때 200만 원이 좀 넘는군요. 해외 학회에 발표 혹은 강의가 있어 참석할 때 학회 기간 앞뒤로 혹은 중간 하루 정도 짬을 내서 자전거를 타곤 합니다. 연수 시절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외국에서 자전거를 타본 기억이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이명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인데요. 학회가 끝난 다음 날 귀국 비행기 탑승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서 호텔에서 따릉이를 닮은 자전거를 빌려서 베를린 시내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GPS도 없고 베를린 지도도 없는데 참 용감했다고 밖엔 생각들지 않는군요.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베를린도 유럽 대부분의 도시처럼 평야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에 무난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2023년 1월 두바이에서 열렸던 세계 이비인후과 학회에 강사로 참석했는데 학회 시작 하루 전 두바이 내륙에 위치한 알쿠드라 사이클링 트랙에서 자전거를 빌려 라이딩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막에서 자전거를 하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두바이 시내는 우리나라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막 한가운데 86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해서 누구나 무료로 원하는 만큼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동차가 전혀 다니지 않고 자전거도 드문드문 다녀서 온전히 홀로 고독한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었죠. 고요한 사막 한가운데 오직 자전거 체인 소리와 제 거친 호흡 소리만이 들리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에 자전거 도로가 덮이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매일 도로 위에 모래를 치우는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막 자전거 라이딩 코스의 유일한 단점은 라이딩 도중 물이 부족하면 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물을 공급받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충분히 마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2월 하와이에서 이비인후과 학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 연구원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자전거를 빌려서 이틀에 걸쳐 오아우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진주만 기념관을 거쳐서 도올 파인애플 농장을 지나기까지 푸른 바다를 오른편 혹은 왼편에 두고 멋진 풍광을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는 자동차가 워낙 많고 도로 사정 역시 좋지 않아서 자전거 타기에는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오아우 섬 옆에 하와이 섬에서 역시 자전거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하와이 섬은 오아우 섬과 달리 자전거 도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자전거 탈 계획이 있으시면 하와이 섬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온전히 자전거 라이딩만을 위한 투어를 갈 때는 제 자전거를 가져가고 하루 이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는 현지에서 빌려서 탑니다. 자전거를 가져갈 때는 우선 자전거 분해 및 조립에 관한 공부나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전거 전용 캐리어가 필요하겠죠. 대부분 항공사는 운송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전거 캐리어를 싣고 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들고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내 소중한 자전거가 손상받지 않도록 꼼꼼히 잘 포장해야 하고 둘째,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경우 도중에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경유하지 않는 항공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슬로베니아 자전거 투어 때는 제 자전거 캐리어가 투어 시작 사흘째 도착하는 바람에 초반 몸에 맞지 않은 자전거를 빌려 무리하게 타다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고 이후 일정 역시 제 컨디션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전용 GPS도 좋지만 스마트폰용 자전거 전용 GPS 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원하는 장소에 마음껏 다녀올 수 있죠. 자신만의 자전거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라바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용 GPS 앱으로는 라이드 윗 GPS 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계획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더라도 라이딩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멋진 장소를 발견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행 전 머물 호텔 근처의 전문 바이크샵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클립 페달을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장착해줍니다. 포터블 자전거 공구는 렌탈샵에서 제공해주고요. 전문 바이크샵에서 자전거를 렌트하는 것이 좋지만 호텔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공공 자전거를 타도 충분히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꼭 헬멧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 적극적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저렴한 상품이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로 1, 2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이제 낯선 장소에서 자전거를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